대학교 3학년 김지윤 씨. 수업을 듣고 바로 캠퍼스 밖으로 나옵니다. 지금 공강 하는 건가요? 네. 아,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수업 끝나서 이제 카페 가고 있어요. 카페요? 네. 카페 가서 이제 친구 만나기 전에 공부하려고 가고 있어요. 왜 학교 도서관이 아니라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걸까? 노트북도 많이 하는데 도서관에서는 하기 힘들다 보니까 카페에서 공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혹시 도서관 마지막으로 가신 게 언제세요? 한 6개월 된 것 같습니다. 카공족. 김 씨처럼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을 부르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요. 카공족이 늘면서 민폐 논란도 있지만 카페에서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광고하기도 합니다. 갈 때마다 사실 사람이 엄청 많아서 또 자리가 사실 없어요. 여기 근처다 보니까. 네.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네,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요. 도서관에서 발걸음을 돌린 사람들. 하지만 누군가에겐 없어서는 안 될 곳입니다. 당신에게 도서관은 어떤 공간인가요? (2) 년 전 폐관된 오류도서관입니다. 철거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 동네 토박이들에게 오류도서관은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예, 저희 자녀들이 6남매인데 6명 다 이제 오류초등학교를 졸업했죠. 예. 책을 이제 빌리는 경우만 많이 있었고, 큰애 같은 경우에는 그 오류도서관에서 시험 때마다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오류도서관은 오류 1동에 유일하게 있던 공공도서관이었습니다. 1978년 사립으로 개관해 41년 동안 자리를 지켰던 오류도서관. 2019년 문을 닫았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지자 이듬해 구립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3년도 안 지나 결국 폐관됐습니다. 이유는 뭘까? 많은 구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서 지역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률은 좀 저조해서 공공도서관 대부분은 코로나19 때 위기를 맞았습니다. 1년에 2억 7천에서 8천만 명이었던 방문자 수가 8,900만 명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방문자 수는 다시 늘었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만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기간 우리 국민들의 독서량은 어떻게 변했을까? 우리나라 성인 독서율은 굉장히 처참합니다. 2023년 통계에 의하면 성인의 경우 독서율이 43%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이 거의 60%에 가깝다는 거죠. 독서량 감소와 함께 최근에는 학생들의 문해력 논란도 일었는데요. 올해 한글날을 맞아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공개한 학생 문해력 실태 교원 인식조사 결과 선생님들이 실제 겪은 사례입니다. 사흘은 4일로, 가족의 족보를 족발 보쌈 세트로, 이부자리는 별자리로,
금일은 금요일로 아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무설탕을 무로 만든 설탕으로 알고 있다든가 곰탕은 정말 곰으로 만든 탕인지 심심한 사과를 두고서는 사과가 어떻게 심심한지 묻기도 했다는데요. 선생님들의 91.8%는 학생의 문해력이 과거보다 저하됐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1980년에 논문을 이제 소개한 기사가 있는데요. 요즘 대학생들의 국어 실력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80년에요. 예를 들어서 자장가라는 것이 어떤 한자인지 직접 한자를 쓰지 못한다. 또 재미있는 건 사촌 이상의 친족 명칭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그 종류는 어휘력 테스트지 어휘력은 문해력의 전반이 전체가 아니거든요. (1996년) 1회를 시작으로 29년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KBS 외솔 글짓기 대회. 올해도 600여 명의 학생이 참가했습니다. 초등 3문 시간 여행, 중등 3문 라면. 천장에서 문제가 나오자 학생들의 손놀림이 빨라집니다. 2시간 반 동안 한 편의 글을 완성해야 합니다. 울산여고 3학년 정예은 학생은 새벽을 주제로 글을 써 올해 산문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나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저에게 새벽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정말 30대, 40대 할머니가 되어서라도 이런 새벽을 보낼 수 있다면 나는 바랄 게 없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글을 썼습니다. 아이들이 뭐 금일도 모르니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과정에서 제가 심사를 하러 가봤는데 내용이 너무 다양하고 아이들이 표현력을 참 잘했더라고요. 아주 세세한 장면들을 잘 구상해가지고. 정예은 학생이 이렇게 글을 잘 쓰는 비결은 뭘까? 항상 학교 마치면 읽었어요. 그냥 가서 도서관 가서. 진짜 일주일에 몇 번씩 그냥 학교 마치면 가고 일단 읽는 게 너무 좋고 저는 이야기 읽는 걸 너무 좋아해서 예나 지금이나 글을 잘 쓰는 학생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7년째 하는데 7년 전과 비교해서는 떨어지진 않았고 오히려 더 좋아진 것도 같아요. 대부분 우리가 평소에 안 쓰던 그런 단어들을 써가면서 정말 좋은 작품들을 써주는 걸 봐서는 공부도 애들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지 않나. 인지신경학자이자 아동발달학자인 메리언 울프 교수. 책을 읽으면 사람의 뇌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연구했습니다. So the reading brain is connecting parts that were already there, but in a new way. So when we have literacy or numeracy, we have new circuits, new circuit of circuits. So let's just say this is language, this is cognition, this is perception, this is affect, this is motoric abilities. Let's just say those 5. Each of them are there, right? But they aren't connected like that. That's the new circuit. 감각들을 연결하는 새로운 회로가 생겨 우리 뇌가 더 정교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종이책을 읽을 때 그 효과는 더 크다고 합니다. Digital culture and reading is that it has a tendency to encourage shallow, quick, efficient skimming of information. We are often just reading the top, we word spot down, and then we read the bottom. That's how we skim information. But with the print,
we're more likely to really have slower processes and use more processes when we read. So there are real differences. 문해력이 가장 높은 국가로 꼽히는 핀란드. 독서율 역시 세계에서 항상 상위권인데요. 비결이 뭘까? (2018년에) 개관한 핀란드의 도서관입니다. 1층에는 체스를 둘 수 있는 라운지가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고 2층에는 콘솔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재봉틀과 3D 프린터도 눈에 띕니다.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공유 주방과 테이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I think a place where you can really, come here with anyone or alone, and it's just a place for, I think that accepts everyone also, that everyone is welcome here. And there's a lot of possibilities, like you can do a bunch of different stuff like 3D printing and sewing and just studying and yeah.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책으로 손이 뻗치게 하겠다는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If you want to take a pause, maybe you're working on the second floor, you come here, have a small pause, maybe read a magazine, or maybe I would borrow this book that is presented here. So yeah, we try to inspire people to pick up a book and read. 음악 LP와 CD가 가득한 이곳. 음반 가게 같지만 도서관의 일부입니다. 악기도 빌려주고 음악 연습도 할 수 있습니다. 도서 자료실에는 평일 낮인데도 사람이 빼곡합니다. 이 도서관, 최대 고민은 청소년을 어떻게 도서관으로 오게 하느냐라고 합니다. Surtout que c'est un public, souvent en bibliothèque, on a beaucoup d'enfants, on a beaucoup de familles, il y a beaucoup d'adultes, de parents, mais les adolescents, souvent c'est plus difficile. C'est l'âge où ils n'ont pas forcément l'idée de venir à la bibliothèque. Donc nous, c'est vraiment un axe très fort et on travaille beaucoup avec des partenaires locaux pour ça. L'éducation nationale, évidemment. 도서관을 일상 속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노력. 우리나라는 어떨까? 리모델링 이후 지난해 7월 재개관한 경기도 삼본도서관입니다. 삼본도서관을 리모델링한 고재민 교수. 공간 자체도 들어오면 이 좁은 공간을 통해 양쪽을 이 복도 1200, 그러니까 1.2m 공간을 통해서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공간을 이렇게 완전히 확장을 해서 아까 본 것처럼 광장형처럼 구성이 되고 1층의 천장을 없애 2층과 연결한 북스테어. 시민들이 자유롭게 앉아 이용하고 공연도 자주 열립니다. 음악회를 보러 가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데 이제 도서관에 왔다가 아니면 지나가다가 들려서 이제 뭐 예술도 접할 수 있게 시민분들이 좋아하세요. 의외로. 예. 출입구도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길에 하나 더 만들었고 열람실 366석도 120석으로 과감하게 줄였습니다. 시민들은 도서관의 변신을 어떻게 느낄까? 자유로워요. 예전에는 그냥 이제 딱 앉아서만 딱 읽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엎어져서 읽고 앉아서 읽고 저기 누워서도 읽을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선생님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경로당보다는 도서관 오시고 그러시는 분 계세요? 아, 그렇죠. 많이 오죠.
그분들 오면은 이제 요새는 요새들 보면 기억력 뭐 인지능이 하잖아요. 그러면 보면 이걸 글을 못 쓰면은 적어가기도 하고 또 사진 찍어가서 집에서 이렇게 써놓고 자꾸 연습하고 참 좋아요. 여기. 네, 편해요. 저는 매일 이제 일요일 날은 어디 갈 때 이제 뭘만 못하고 매일 와요. 학교가 끝난 뒤 학원에 가기 전 도서관에서 3D 프린팅 수업을 받는 초등학생들. 요거 한번 눌러주면은 기본 시각이 나올 거예요. 친환경 건물이나 이런 걸로 나무나 이런 발전기, 풍력 발전기, 나무 이런 거 넣어서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서 호기심이 발동을 하고 그 호기심이 책으로 연결돼서 책을 또 많이 찾으시는 게 아닐까 생각해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기만 했던 강원도 인제의 읍내. 최근 들어 사람들의 발길이 부쩍 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작년에는 저녁 장사를 했는데 올해는 4시까지만 장사를 해요. 근데 매상이 작년보다도 좀 약간 많은 거를 보면 수세가 더 손님이 많은 거죠. 지난해 7월 인제 기적의 도서관이 개관한 뒤 생긴 변화입니다. 1년 동안 방문한 인원이 10만 명. 3만 2천 명인 인제 군민의 3배가 넘는 수가 다녀간 겁니다. 인천 서구에 사는 김성현 씨는 도서관 때문에 이곳까지 왔습니다. 인스타하는 사람들한테도 좀 유명한 곳인 것 같아요. 관광지로. 네네. 실제 와보니까 어떠세요? 생각보다 규모도 크고 좀 놀랐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해결책이 되고 있는 도서관. 고래 어디 있어요? 고래. 근데 여기 쥐진고래 아니에요? 범고래? 범고래들이 막 쥐진고래를 막 잡으려고 지금 저희 어린이집 바로 옆에 지금 기적의 도서관이 생겨서 여기 자주 오고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산책하는 정도로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이 부족한 주민들에겐 더없이 소중한 공간입니다. 저희가 자랄 때는 도서관이 독서실 개념으로 저도 인식했고 그렇게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는 곳, 슬리퍼를 신고 편안하게 오고 가는 곳 이렇게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인생의 동반자처럼 언제나 함께할 수 있는 도서관을 꿈꾸는 사람들. 진정한 시민들의 삶을 소통하는 공간. 그래서 저는 라이브러리라고 안 하고 라이프러리라고. 라이프러리. 종이책과 점점 더 멀어지는 요즘. 도서관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이곳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쌓여갈 이곳 너와 나의 이야기로 남겨지리